자, 이 시간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강사 강재철입니다. 먼저 국가기술 자격,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입문하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의지가 확고하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한 번에 끝내는 합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업안전 전문가가 되는 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역할을 다해서 한 번에 합격될 수 있도록 강의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필요하면 여러분의 멘토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과목별 문제수하고 시험 시간. 이 부분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전관리론서부터 건설안전기술 6과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문제수는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그래서 120 문제로 되어 있죠. 다음에 시험 시간은 과목별 30분 수준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전형 방법의 합격 기준하고는 1차 필기는 과락 과목 없이 60점 평균 이상. 그러면 6과목 중에 5과목이 100점 맞더라도 한 과목이 35점 받으면 불합격되는 그 예죠. 다음에 2차 실기 점수는 실기 필답형 주관식 55점 만점에 작업형 45점 만점. 그래서 합해서 100점 만점에 과락이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합격되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내 손에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다음 교재 내용이에요. 교재는 2022년 예문사에서 나온 산업안전기사 필기, 실기도 이제 22년도 거의 이후에 나오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임경범 외에 3인 이 저서에 되시는 분 교재를 사용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응시 자격 및 시험 응시 방법. 자, 응시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지금 이 교재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교재를 활용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시험 응시 방법. 이 방법이 조금 이제 22년도부터 변경이 돼요. PBT에서 CBT로 변경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보면 또 확실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PBT라는 건 뭐냐면 그 페이퍼라는 얘기가 P가. 그래서 종이로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그 시험지는 우리가 갖고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변경되는 것은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컴퓨터로 본다는 것이 CBT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도 문제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22년도 되면 이제 이게 확정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보는 방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거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던 것은 아무거나 좀 이제 처음에 숙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에서 컴퓨터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바뀐다. 이제 확실한 것은 2022년도 가면 아마 결정이 돼서 이제 내려올 공지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우선 바뀌고 있다. 종이에서 컴퓨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건 합격 전략이에요. 이거죠. 바로 합격 전략입니다. 자, 제가 슬로건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쉽게, 빠르게, 명확하게, 기억되게, 합격되게. 자, 그래서 제가 이 산업안전기사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끄집어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강사의 이거예요. 기억되게. 그러니까 기억되게 하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의 이게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수강생 되시는 분이 합격하게끔 하는 게 강사의 원 사명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의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돼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동영상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했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착 보고 이렇게 하면 강사가 어떤 말 탁탁 해서 기억이 나게끔 해야 되는 게 강의를 잘하는 거죠. 왜?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간에 기억되게끔 할 수 있는 안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되게끔 하는 게 강사의 사명감이다. 그렇게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을 멘토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까지 다 오픈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원만하게 이제 대화가 통해서 의사소통이 돼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뭐야?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한 번에 끝내는 합격이라 해야 돼요. 한 번에 합격 못하면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막상 시험장 가면 알면서도 못 써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55에서 59가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뭐 부족한 경우에 뭐 두 번에 합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표는 한 번에 간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목별 점수 목표 수립하고 학습 일정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냥 머리에서만 대충 생각해서 하지 말고 딱딱딱 정리해 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 놓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론부터 건설안전기술 6과목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예로다가 제가 한번 목표 점수를 넣어본 거예요. 자, 수강생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전공과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맞는 목표를 넣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일반적인 것을 볼 때 안전관리론하고 기계위험 방지기술하고 건설안전기술은 80점 목표 넣어도 괜찮아요. 점수 나올 만합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 부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안 나오면 뭐 75 나오거나 70 나오겠죠. 예. 근데 80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과목들이다. 다음에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뭐 조금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일반적으로 전기라 그러죠. 전기화학.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65에서 70 정도 낳고 가면 된다. 그래서 평균 보면 지금 73 나오는데 70에서 75 정도 나오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안 되더라도 65점 수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학습 일정 계획도 나름대로 잡아야죠. 뭐 여기 몇 월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열흘 기준을 하든지 주마다 하든지, 자, 주마다 하면 이게 4줄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4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표시를 해 나가면서 피드백 해 나가는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의 개념을 사고방식을 버리고 어떠한 계획 수립하에 착착착 움직이면서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한 것을 이제 원인도 끄집어내고 그 원인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제 구성된 강의 요소 핵심이 요 3가지예요. 제 나름대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수강생들이 공부하기도 쉽고 수월하고 합격하는데 이제 원만할 것이다라고 이제 끄집어낸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PPT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재를 나름대로 PPT로 이제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명한 화질이 있어요. 다음에 그 별색이라는 것은 노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로 되면 뭐가 돼요? 집중도가 향상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문구 중에 노란 글씨로 딱 표가 나와주면 그걸 중심으로 좌우를 보면 되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로구나 해서 딱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집중도 향상이 된다. 자, 다음에
계산 문제 중심으로 각 과목별 특강을 뒀어요. 특강. 계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 과목이 한 강이고 전기, 기계, 화학은 두 강, 두 강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하면 계산 문제가 해결되면 원만해집니다. 6과목 중에 계산하는 문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그 결함수 분석 포함해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오면 한 15문제 나와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계산 문제는 11문제에서부터 한 14문제,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바뀌지만, 그래서 그 15문제라고 볼 때 10문제 이상 맞으면 돼요. 12문제 맞으면 아주 만족이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원만한 점수에서 뭐 한 번에 패스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하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면 돼요. 특강 가지고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좀 보완될 부분들이 더 자료 같은 걸 더 넣고 다음에 혼돈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언급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강의 완료차 시마다 강의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1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예인데 이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의 청각 장치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3개부터 별표 1 순위로다가 그 시간에 강의했던 거 쭉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강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 와가지고 각 과목별 예상 문제 해설하고 관연도 기출 문제 해설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구성된 요소에 따른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습 방법을 만들어야죠. 강사는 이렇게 강의하겠다는데 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갖고 가야 되겠다 한 것을 끄집어내고 가야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땐 여태까지 저도 시험을 많이 보고 자격증도 이제, 한 10개 정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경험을 다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 맞게끔 수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습하는 방법을. 예,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뭐냐? 직업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직업정신. 직업정신은 즐겁고 재미있게, 즐겁고 재미있도록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라 그러면, 졸업생이라 그러면 직업이 공부예요. 학생이라면 공부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도록 누가 만들어주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선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재미있고 즐거워야지 공부가 되고 모든 일이 되지 마지못해서 윗사람이 시키니까 누가 그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안 돼 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재미를 붙이고 이게 참 신이 나는구나. 이게 몰랐던 거 알면 신이 나는 거거든요. 신이 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빠지는 거죠.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자격증이 내 손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빠질 정도가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직업정신 갖고 즐겁고 재미있도록 자신이 만들라. 다음에 야, 나 봐라. 합격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동료한테, 후배한테. 야, 봐라. 나 몇 월 달 보면 내 합격하는 거, 내 자격증 손에 가져오는 거. 야, 나 봐라. 합격한다. 이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대학 교수님하고 선배들한테 야, 나 봐라 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합격하는 거. 한 번에 합격하는 거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강조하시란 얘기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선포예요. 선포. 선포를 해야지 본인이 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나 요번에 시험 안 봤어. 창피하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요? 만에 하나. 자, 야, 봐라. 합격하는 거. 한 번에 합격하는 거 봐. 떨어지면 어떠냐고. 다음에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붙으면 어떠냐고. 괜찮죠?
때에 따라서는 다음에 붙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폭넓게 더 공부할 그 이론을 무장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견해가 있겠고 성향이 틀리겠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알쏭달쏭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60점 맞아서 합격하니까 목표는 우리가 73 정도 갖다 놨는데 아까 예로는 그럼 그 범주 내에서 내가 이 문제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 밖으로 버리는 거냐를 구분해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알쏭달쏭한 문제라고 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결 어떻게 하죠? 반복을 하면 돼요. 반복을 통하면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을 몇 번? 이 문제는 내가 갖고 가야 돼 라고 마음 먹었으면 10번이든 몇 번이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니까.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서 알쏭달쏭한 문제, 이하층 끝장을 봐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거 당연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이론, 예상, 특강, 기출. 그래서 이론 문제, 이론만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론 좀 보다가 예상 문제도 보고 특강도 보고 기출 문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론을 더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틈새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누가 공부하라고 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주어진 일이 그 일인 경우에 그러더라도 그 시간에도 그런 경우에도 틈새가 있어요.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틈새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 갈 때 책을 보시라는 얘기죠. 틈틈이 그게 본 게 잊어먹지가 않아요. 만에 하나 알쏭달쏭한 문제 전철 타가지고 몰랐던 게 이거네. 이거 끄집어내면 기억 오래 갈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 지금 이렇게 맨날 집에서 놓고 있을 거예요. 맨날 가방에 갖고 다닐 거예요. 이거 다 과목별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책이 막 낙도록 이제 헐리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6과목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자, 기계해야지, 전기해야지, 화학해야지, 건설해야지 이거 어떤 사람이 다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요. 다 네 가지가. 힘든 얘기죠.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깊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 싸움이라는 거다.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게 어떠냐? 어떤 방법이냐? 틈새 시간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틈새 시간을. 자, 그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에 수험 준비 기간 뭐예요? 몰입해야 돼요. 특별한 일 외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자격증 취득한 후에 여행도 가고 소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할 거 하면서 자격증 짤 정도 될 정도 되면 상당히 이건 존중해야 되죠.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지 나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에 뜨시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의지가 있으면 확고하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의지가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갖다 놨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 끝까지 파고드는 정신이 필요해요. 몰입. 그래서 제가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끄집어냈어요.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 정신으로 가자. 이 광자하고 급자가 미칠광 미칠급이에요. 미친 듯이 몰아붙이라는 얘기죠. 공부를. 미친 듯이 공부를 한번 하면 이게 못할 게 뭐 있어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불합격해요? 당연히 합격하죠. 당연히 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 요소에 따른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정해서 성향에 맞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질문. 저한테 이메일 여기 다 언급이 됐고요. 다음에 핸드폰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첫 과목 안전관리론부터 이제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